예, 이번 시간 신강신약입니다.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양이 이제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이제 신강신약은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과 또 그 판단의 어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일간이죠. 일간 위주의 그 역법 체계가 이제 그 자평진전으로부터 시작됐죠.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정도 된 건데, 신강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강신약,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 사주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일간 중심입니다. 일간. 자, 일간을 위주로 해서 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일단 그 천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지는 현실이죠. 그래서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이제 있죠. 이렇게 있는데, 천간은 기본적으로 지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냥 생각이나 이상일 뿐이죠. 현실은 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신강신약의 판단의 기준은 천간이 지지에 통분을 했냐,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을 했느냐,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서 사실 뭐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제 통근하고 이 통근의 개념은 이제 천간이 지지에 이제 뿌리를 내리느냐를 이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출이 있죠, 투출. 이건 이제 투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지지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지의 지장간이 3개 내지 2개는 항상 있죠. 그 지장간이 천간에 있으면 투출한 거고, 그게 없으면 투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출한 천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일주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강신약도 지지의 지장간은 다 외우고 있으시죠? 뭐 12개 지지의 지장간은 이제 반드시 외워야 또 이게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이 얘기가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은 그 인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이제 무병갑이죠. 무병갑이니까 갑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인 일주는 지지에 통분을 했죠. 그러면 신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강. 신강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게 이쪽으로 통분을 했다, 이쪽으로 통분을 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신강 정도가 아니고 신왕사주입니다. 신왕은 계절을 얻은 천간, 그러니까 계절을 얻은 일간이 신왕합니다. 이거는 간목일간인데 인월이니까 아주 봄의 기운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인월하고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왕합니다. 신왕. 그러면 신강하고 신왕하고는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신강은 일간이 지지에 이제 그 통문을 했기 때문에 강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신왕은 신강보다 더 강한 거죠.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윗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보다 더 센 거는 이제 종왕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신왕하고 신강은 이걸 왜 구분을 짓느냐? 이제 사주 명식을 이제 바라볼 때 저 사주가 신강사주다 아니면 신왕사주에 따라서 사주의 해석의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왕하고 제왕하면 그건 부자사주지만 신강사주인데 제왕하다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이거 한 끗발 차이인데 사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일간이 계절을 얻었다. 이걸 이제 득시라고 하는 득시. 이게 이제 이 시를 얻었다 해서 득시라고도 합니다. 득시. 득시라고도 득령이라고도 하죠. 득령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령은 이제 월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월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계절을 얻었다는 거죠. 뭐 병화가 이제 뭐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다. 그래도 득령을 한 거죠. 그 계절에 가장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진 여름에 태어난 병화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나온 병화는 득령을 했기 때문에 신강이 아니고 신왕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강신약을 이제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일단은 지지의 통근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통근하지 않은 천간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천간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기운 그리고 의지나 생각일 뿐이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현실은 지지죠. 지지가 현실이나 자연의 어떤 그런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지지의 지장간은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부호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천간은 지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글자 중에서 가장 강한 글자는 지지의 뿌리를 내린 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간이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신강이 될 수도 있고 신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간이 만약에 지지의 뿌리를 못 내렸다 그러면 당연히 신약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신강하다 신약사주다 이거를 뭐 숫자로 보기도 해요. 뭐 비견겁제가 뭐 몇 개냐 그 다음에 식상하고 재성하고 관성이 몇 개냐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점수까지 매겨가지고 이제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냐면 조금 이렇게 논리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천간이 통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의 통근을 한 천간이 강한데 그러면 지지의 통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하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만약에 여기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성이잖아요. 재성인데 여기에 뭐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또 여기도 또 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무진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 무토는 여기도 통근하고 여기도 통근하고 얘도 일로 통근하고 일로 통근하고 다 통근하죠. 그런 건 이게 신왕이 됐지만 신왕이지만 또 제왕도 되겠죠. 신왕, 제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왕사주로 볼 수 있지만 제도 뭐냐면 그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자사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간의 어떤 동태를 아주 잘 보셔야 신강신약의 판단이 바로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강신약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간목을 하는데 뭐 병화나 뭐 무토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천간이 이제 갑이 예를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뭐 인월이 왔다 그러면 신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인이 여기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통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지금 월지, 이게 월지가 1순위. 월지에 통분하면은 득령을 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득령. 월령을 얻었다. 계절을 얻었다. 그래서 득시라고도 하고 득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통분한 천간은 가장 센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천간, 일간이 이제 힘이 강한 거고,
만약에 뭐 이 간목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일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천간이 월지의 통근한 천간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입니다. 시. 두 번째가 시. 이 시가 사실 뭐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좀 춥고 덥고 이런 한단 조습이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인간은. 봄에 태어난 간목하고 여름에 태어난 간목하고 가을에 태어난 간목, 겨울에 태어난 간목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시가 중요하죠. 낮에 태어났느냐, 저녁에 태어났느냐, 밤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햇빛을 받는 어떤 그런 양이나 아니면 온도나 이게 많이 틀리죠. 그래서 월이 굉장히 이제 인간에 받는 영향이 이제 많은 거고, 그 다음이 하루에 어떠한 시에 태어났냐가 또 굉장히 뭐냐면 영향을 받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죠. 이게 네 번째가 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이제 세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이 통분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야 좀 논리적인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신강신약에. 뭐 숫자로 이게 뭐 이렇게 목은 몇 개네, 뭐 화는 몇 개네 이렇게 센다던가, 아니면 뭐 월지에 통분했으면 몇 점이네, 뭐 일지에 통분했으면 몇 점이네, 그걸 따져가지고 점수로 계산한다. 이거는 통근의 어떤 그리고 투출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논리가 좀 부족해요.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우선순위, 통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꼭 이해해 두셔서 신강신약의 판단 기준으로 이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화가 있다. 이제 병인이라고 이제 하면 여기 이제 인의 지장간은 이제 지장간 다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예, 뭐 다 아신다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 병, 갑이 있죠. 자, 지장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갑병무로 외우시면 안 돼요. 무병갑으로 무조건 외우고, 이게 갑병무로 외우면 거꾸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지지의 지장간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무병갑인데, 이거는 이제 초기, 중기, 정기가 되잖아요. 요게 정기인데, 왜 정기냐면, 요게 지금 목이잖아요. 목. 요것도 목이고. 그러니까 정기가 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중기잖아요. 이건 이제 초기가 되는 거고, 이 병화가 이제 요 인의 통근을 했는데, 지금 통근한 게 지금 이 병화에 통근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기에 해당되죠. 중기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사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사다 그러면, 요 사는, 요게 이제 지장간이, 이거는 무, 병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초기, 중기, 정기가 돼. 요게 이제 정기가 되죠. 요게 이제 정기가 됩니다. 정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인목에도 통근할 수도 있고 사화에서도 통근할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요 병화가 중기에 통근을 한 거고, 요 사 경우에는 얘는 정기에 통근한 거죠. 그래서 천간이 지지에 통근을 했다는 얘기는 지지의 지장간에 같은 오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행 중에서도 초기나 중기보다는 정기에 통근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화가 뭐 사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인이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쭉 어느 쪽에 봤을 때 일단은 정기에 통근한 천간이
중기나 초기보다 통근한 천간보다 더 강하다.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신약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이제 원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막연하게 논리성이 없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은 고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게 다 거의 뭐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그 부엉용신 체계를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화고에 이제 자평진전 평주를 썼잖아요. 근데 설화고의 어떤 부엉용신 체계를 이해를 하려면 이 신강신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엉용신 체계 자체가 신강신약을 따져야 이게 뭐 부하다 뭐 그 아니면 억하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뭐 용신 체계이죠. 용신 체계인데 이거는 이제 부조하는 거잖아요. 신약하면은 이제 비견하고 이제 인성이 이제 그 부조를 해야만 그거를 이제 용신으로 보는 거고, 이제 억은 그 비견겁제가 이제 강하고 인성이 강한 어떤 사주, 그 신강 사주일 때는 극제하는 오행, 그러니까 뭐 식신이나 아니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이제 적절하게 그 극제해서 그런 걸 용신으로 쓰면 그게 이제 부엉용신 체계죠, 설화고에. 자평진전 어떤 부엉용신 체계는 사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뭐냐면 지지의 지장간에 어디에 통과하는 게 우선순위야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저기 지지의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통분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어디에 통과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지지의 지장간에서는 정기에 통과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강 신약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갑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묘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통근이 다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 목인데 지금 요 지장간 안에는 전부 목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전부 다. 그래서 갑이나 을 일간이면 요 인묘진하고 해미에 지지의 지장간이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통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병경을 이제 화를 보면 사오미 인술에 보면 여기에 다 지지의 지장간에 화의 오행이 있죠.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에 천간과 같은 오행이 있으면 무조건 통근을 하는 겁니다. 토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 개수도 보면 해자 축 신진에 다 지지의 지장간 여기가 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임계 들어가 여기도 개수 들어가 있죠. 여기 임수 들어가 있고 여기 개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임수 개수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일간은 이런 글자를 지지해서 본다 그러면 전부 다 통근을 했다. 통근을 한 천간은 세력을 갖는다. 그래서 신강 사주로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월지 통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신약이 뭐 말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신강신약의 판단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